제가 일본에 이제 정착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안전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문화인데 보행자 우선주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량으로 인해서 좀 위협받을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이제 골목길에서나 차량을 마주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보행자가 길을 먼저 걷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가 우선이 되게끔 하는 문화가 있고 차량 운전에 있어서도 항상 양보가 우선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이들이 이제 길을 건널 때 손을 들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크게 효과가 있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왼쪽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비율인데 손을 들었을 경우에는 무려 85%가 차량을 정차해 주었고, 이제 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37%로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손을 드는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이나 다른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이 썬팅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팅을 할 수 있는데 앞자리나 운전자석, 조수석 같은 게 썬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운전자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하게 캐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멈추고 바로 그 다음은 길을 건널 건지 아니면 차량을 기다릴 건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썬팅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썬팅 기준인데 일본도 70% 이상의 이거 여기는 카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70% 이상이 될 경우에는 NG가 되고 있습니다. 7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같은 경우 허락을 해주지만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썬팅을 할 수 있고 앞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썬팅을 못하게끔 70% 이상 되게끔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썬팅으로 인해서 특히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밤이나 우천의 경우에는 굉장히 운전자에게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썬팅은 거의 금지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터뷰인데 이 썬팅에 관련한 인터뷰거든요. 왼쪽에 보면 이제 사회라는 일본인 유튜버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예 안 보이고 보통 야쿠자들이 차량 내부를 가리기 위해서 썬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햇빛이 더 세죠, 스페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틴팅은 흔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이제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외국인들이 특히 보행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이 일본의 작은 마을이나 혹은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는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오고 이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있죠. 그리고 뭐 인사는 조금 오버 같고 이제 이렇게 하고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본 마을, 뭐 작은 도시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차량이 좀 속도를 올리다 속도를 급하게 줄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캐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이제 보행이란 안전한 생활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비교해 보면은 서울도 굉장히 줄었네요. OECD 주요국이랑 비교했는데 한국도 과거에 비해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1.9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9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전역에 걸쳐서 2.6명이 되어 있네요. 왼쪽에 이게 보시면 이제 일본의 이제 규정이거든요. 이제 70% 미만의 투과율의 경우에는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 경우에 통과가 안 되면은 이제 벌금을 물고 그리고 정비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게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더 큰 벌금을 물기도 한 3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일본의 이제 엄격한 주차 단속인데 주차는 유료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왼쪽에 보면은 주차가 되어 있죠. 일반 차도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교차로에 운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차로일 경우에는 이게 5m 부근에는 주차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교차로 지점 내에서의 5m 부근에는 이 차량은 지금 위반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또 다른 케이스긴 한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주차 라인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인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일본 교통
경찰이라고 할까요? 에서 실제로 자를 가지고 잰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뒤가 얼만큼 삐져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옆도 얼마나 삐져나왔는지 확인하고 이 교차 딱지를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 단속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일본의 주차장, 코인 주차장이라고 하죠.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기업의 규모를 가져고 왔는데, 왼쪽에 보시면 24time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일본에서 제일 큰 민간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5,000개의 이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10,000개 정도, 그 다음 회사가 이제 7,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본 전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파크 24, 이 회사거든요. 24times.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인데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약 2,900엔 정도가 매출인 거거든요. 3,000엔 정도죠. 3,000엔 정도면 한국 환화로 1,000원으로 하면은 약 3조 엔이 이제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이렇게 큰 회사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첫 번째 말한 그런 일본의 가장 큰 민간 주차장인데, 이게 아마 실제로 하면 대기업으로 나눠질 것 같네요. 도쿄 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요. 종업원 수가 600명, 그리고 평균 연령이 37세고 평균 연봉이 720만 엔입니다. 724만 엔. 초임금은 26만 엔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차장도 민간에게 운영하게끔 좀 넓게 보급되면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차장 업소일 뿐인데 엄청나게 많은 수를 직접 고용하고 있고요. 연수입도 엄청나죠. 이렇게 민간에서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한국 내 이제 불법 주차 관련해서 이제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민원 추이인데 엄청나죠. 2014년 10년 전만 해도 34,000엔인데 지금 뭐 314만, 2020년만 314만이 민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민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면, 제도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